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누구나 한 번쯤 헷갈려 봤을 거예요. 바로 유턴 말이죠. 아니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유턴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무죄고 다른 사람은 과실이 50%나 될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비는 유턴하라고 막 그러는데 신호등을 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어요. 바닥에만 그냥 희미하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애매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실제 판례들이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겉보기엔 다 비슷한 사고 같은데 판결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도대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요. 저희가 실제 교통사고 3가지를 좀 들여다볼 겁니다. 각각 상황도 다르고 운전자도 다르고 결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달랐던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 사건부터 볼게요. 이건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턴하면 안 되는 곳에서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바로 그 생각이 사고를 불렀죠. 아마 이 오토바이 운전자 A씨 마음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급한데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핸들을 딱 꺾는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자,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유턴을 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랑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A씨는 정말 크게 다쳤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명백히 자기 잘못인데 A씨가 오히려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나는 규칙 다 지켰다,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된 한 운전자의 이야기예요. 이 운전자 B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는 규칙 다 지켰는데 왜 내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언제나 유턴이 가능한 그 상시 유턴 구역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유턴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까지 당했으니 진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B씨가 상시 유턴 구역에서 천천히 차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휙 나타나서 부딪힌 거예요. 이 사고 때문에 B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즉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분명히 합법적인 유턴이었는데도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요. 이게 제일 복잡합니다. 유턴한 운전자도 잘못이 있고 과속으로 달려온 운전자도 잘못이 있고 양쪽 다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일단 사고 장소가 좀 애매했어요. 바닥에는 유턴 표시가 있는데 신호등에는 아무런 지시가 없는 그런 곳이었죠. 여기서 운전자 D씨는 원래 1차로에서 해야 되는데 2차로에서 유턴을 했고요. 심지어 잠깐 멈추지도 않고 그냥 휙 돌았어요. 한편 반대편에서 오던 운전자 E씨는 어땠냐?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를 무려 120km로 달리고 있었고 황색 신호인데도 그냥 교차로로 돌진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나 복잡하게 얽힌 세 사건.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 결과 좀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먼저 유턴 금지 구역에서 사고 낸 A씨는 당연히 과실 책임을 졌습니다. 이건 예상대로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유턴했던 B씨는 놀랍게도 무죄를 받았고요. 양쪽 다 잘못이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은 정확히 50대 50 과실 판결이 나왔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과실 비율,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더 잘못했나를 정하는 건 현장을 직접 본 1심, 2심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재밌는데 마치 셰프가 음식 간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때그때 사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합법 유턴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던 B씨 왜 무죄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이 봤을 때 B씨는 법을 지킨 건 물론이고 운전자로서 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다 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특히 이 재판은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50대 50 판결이 나왔던 세 번째 사건은요, 법원이 둘 다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턴한 D씨는 차선도 어기고 잠시 멈추지도 않았죠. 이것도 잘못인데 직진하던 E씨는 무려 2배나 과속을 하고 신호까지 위반했잖아요. 이건 정말 중대한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판결을 가른 결정적인 기준, 대체 뭘까요? 드디어 여기에 우리가 잘 몰랐던 유턴 구역의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이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뉘죠? 신호등에 좌회전할 때 유턴하세요 같은 구체적인 표지가 있다? 그럼 무조건 그 신호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바닥에만 표시가 있고 신호등에는 아무런 표지가 없다면 이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의 통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을 때만 유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훨씬 더 큰 주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아까 세 번째 사고에서 D씨한테 50%나 과실이 잡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턴 표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내 맘대로 돌아도 돼 하는 자유이용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턴은요, 다른 차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허용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유턴하려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째, 일단 여기서 유턴이 되나? 바닥에 유턴 표시가 있는지, 반대로 유턴 금지 표지는 없는지부터 보세요. 둘째, 신호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턴하라는 지시 표지가 있나 없나? 만약에 표지가 있으면 그 지시를 따르면 되고요. 없으면 반대편에 차가 한 대도 없을 때, 완전히 안전할 때만 돌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차선 확인. 내가 지금 유턴하는 차선이 맞나? 보통은 1차로, 제일 왼쪽 차선에서만 유턴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안타깝게 유턴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 몇 가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사고 난 곳에 신호등, 표지판, 바닥에 그려진 차선 같은 걸 꼭 사진으로 찍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 마세요. 과실 비율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 바뀔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유턴의 비밀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핸들을 꺾어서 유턴하는 그 순간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의 판단 하나가 여러분을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억울한 과실을 뒤집어쓰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다음 유턴은 과연 무죄일까요? 아니면 과실일까요?